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해드릴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 나왔죠. 뭐였습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뉴욕 서비스 금융서비스부에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승인을 했다. 자, 이게 아침부터 굉장히 기분 좋게 상승력을 보여줄 만한 이벤트로 작용했죠. 근데 해당되는 부분 리플 코인이 그대로 막 올랐습니까? 안 올랐죠. 역으로 떨어지거나 횡보 라인을 가져왔어요.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 당연하게도 고래들 입장에서는 이런 좋은 소식이 나왔다고 해서 그냥 급등시키면 개인들 물량 엄청나게 들어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래가 그냥 끌어올릴까요? 그렇지가 않죠. 자, 바로 다음 속보 내용 보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리플의 고래가 최근 한 달 동안 62.7억 달러의 리플을 바이낸스로 입금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거래소로 물량을 입금했다. 이 말은 해당되는 부분 매도를 위한 움직임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렇다는 건 시장에선 또 한 번의 불안감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자, 고래들 입장에서 이렇게나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들이 매도를 할 것인가? 자, 혹자는 이 부분을 두고 재료 소멸이 된 게 아니냐? 재료가 소멸됐으니까 이젠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건지 다들 아시겠지만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거다?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미 다른 스테이블 코인도 많이 갖고 있는 이 와중에 리플 또한 스테이블 코인의 전쟁에 뛰어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료 소멸됐으니까 떨어져야 되는 게 당연하다. 이게 아닙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던 리플의 이유는 뭐였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주 목적지는 기관용이에요. 기관용으로 설계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국제 무역에서 이용하겠다. 라는 부분으로 같이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5년도 1월 달에 취임을 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코인 시장을 비축 자산으로 만들 것이다. 이 이야기는 국제 무역에서 달러와 같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는 것은 25년도 1월 달부터 새롭게 코인 시장의 모습은 더욱더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고래가 매도한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거래소로 입금했을까? 고래들의 손바뀜, 또 하나 해당되는 고래들의 자전거래를 위한 매도 주문을 많이 걸어놔서 못 올라가게 막고 떨궈져 나는 물량을 재차 매수한다. 이게 뭐라고 합니까? 자전거래를 돌린다. 이 주식거래도 많이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자전거래는 고래들의 비중을 추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뉴스를 먼저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리플은 승인 이후에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 한 번 나오죠. 고래들의 매도 압박 속에서 3달러 재도전이 가능한 것은 얼만큼 될 것인가? 자, 고래들이 매도를 한다라는 거. 이게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냐? 고래들도 매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당지 차익 실현 물량 가장 빠르게 내보내는 게 바로 고래들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자, 주식 거래든 코인 거래든 무조건 고래들은 있을 수밖에 없죠.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이러한 아이들이 강력한 상승에 대한 리플의 모멘텀이 많다.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이다. 두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 이제 승인됐으니까 발행량은 정해져 있겠죠.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그리고 ETF. 자,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이 엄청나게 많은 게 리플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앞에 두고 고래들은 과연 매도를 할 것인가? 아니죠. 비중을 추가하겠죠. 근데 이 고래들이 매도 압박을 준다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자전거래를 돌리면서 가운데 있는 개인 물량을 뺏기 위한 전초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당연히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이벤트를 앞에 두고 그냥 올리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다들 아시죠? 왜? 비트코인 ETF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이거 뉴스를 한번 먼저 보시죠. 자, 이거요.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뉴스 내용인데 이제는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죠? 자,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뉴스였습니다.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를 가져가는 게 바로 고래들이다. 왜? 어떠한 노림수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 월스트리트 금융시장은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 그리고 매집에 있다라는 거.
매집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매집은 위의 단계에 매도줌을 걸어놔서 못 올라가게 막고 떨궈져 나오는 물량,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매수와는 이 의미가 틀립니다.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근데 매집은 저점에 매수하는 거. 지금 고래들의 노림수를 보여주는 것처럼. 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쁜 겁니까? 아니죠.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왜? 코인 시장에서 제도권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만들었던 게 바로 ETF예요. 왜? ETF는 뭡니까? 펀드죠.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래들이 무조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게 펀드인데 펀드를 앞에 두고 고래들은 최저가를 만들어서 매집 라인을 구축한다라는 거. 어떻게 매집 라인을 구축할까? 왜 최저가를 만들어낼까? 이러한 과정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니플코인 영상 여러 번 찍으면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3,000원, 3,500원 라인, 이 박스권 라인을 만들었다. 그 전에 뭐였습니까? 2,000원대. 그 전에 어디였습니까? 1,500원대. 그 전에는요. 750원, 800원대. 자,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이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만들었다가 이제부터 다시 한번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1,500원대 매도하셨던 분들, 2,000원에 매도했던 분들, 3,000원대 매도했던 분들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후회하세요. 왜 후회할까요? 매도하고 나서 더 올랐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 니플처럼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 근데 왜 매도하냐? 못 올라가니까, 안 올라가니까 매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1,000원대 이하에서 엄청나게 많으셨거든요. 이제는 1,500원대는 떨어질까 무서워서, 2,000원대는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3,000원대 떨어질까 무서워서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세요.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2021년도와 2024년도에서 2025년도 이 부분은 차이점이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월봉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게 2021년도거든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대감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정권이 바뀐다는 건 금융시장에선 새로운 바람이 불을 것이다. 그래서 기대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떨어지고 4년 동안 하방 압박을 가져왔죠. 언제? 바이든 정권 때. 바이든 정권 때 해당되는 부분에 SEC 위원장을 게리 겐슬러로 임명하면서 코인 시장을 엄청나게 압박했어요. 니플만 SEC가 압박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아무도 없죠. 왜? SEC는 대부분의 코인은 모두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돼 라고 이야기했던 게 바로 SEC예요. 근데 4년 내내 어땠습니까? 니플 완벽한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25년도 누가 정권을 잡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된다라는 분이 25년도에 정권을 잡는다. 앞으로 4년 동안 정권을 잡으면서 일어난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트럼프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공약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켜나간다. 그렇다는 건 확실한 니플 코인의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오늘 영상에서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겠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갈까? 자, 리플 코인을 왜 투자합니까? 더 많은 코인, 더 좋은 코인들 많은데 지금은 니플에 집중되어 있죠. 그분들 하나씩 말씀하십니다. 아, 그때라도 매수했어야 되는데 매수를 못했다.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됩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 25년도 트럼프 정권이 아직 들어서지도 않았거든요. 모멘텀 아직 이제야 해당되는 스테이블 코인 하나 승인된 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말씀드렸던 CBDC에 관련된 부분 또한 전 세계 모든 글로벌 중앙은행들인 CBDC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는 거, IPO 주식시장의 상장, ETF 펀드 시장의 상장 이러한 부분들을 앞에 두고서 그냥 모멘텀이 끝났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고래들 또한 이 부분을 원치 않는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이 부분을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떨어진다, 매도하자, 올라간다, 매수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단가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이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해당되는 톡방도 무료입니다.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 전략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확실한 수익관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왜 우리는 이 고래들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건지도 같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도 나와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을 함께 받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 코인, 말씀을 드렸던 스테이블 코인을 드디어 승인을 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디지털 화폐, 디지털 세상의 화폐로 불리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확실한 기대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건 무엇과 연결됩니까? RWA와 연결됩니다. 자, RWA는 뭐죠? 실물 자산이에요. 실물 자산은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 코인 시장을 뭐라고 합니까? 가상자산이라고 하죠. 가상자산이 이제는 실물 자산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점을 만들어낸다. 어떻게?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CBDC도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중에 하나인데, 이 디지털 화폐 스테이블 코인은 틀린 거 아닙니까? 안 틀려요.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똑같냐? 자, 같은 분모가 존재합니다. CBDC는 뭡니까? 달러를 디지털화한 게 CBDC예요.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은 독단적인 코인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과 CBDC는 같은 공생관계예요. 공생관계다 보니까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과 CBDC를 두고 계속적으로 줄다리기를 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줄다리기 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무게감이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CBDC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공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니플에 들어가 있는 고래들은 매도 시점을 잡는다 이런 말들 엄청나게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보세요. 해당되는 부분, 비트코인이 금융에 해당되는 금의 대체 자산이다, 안전자산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SEC 위원장이. 죄송합니다. SEC가 아니죠. 연준 의장이 이야기했어요. 연준 의장은 누굽니까? 바로 금리를 결정하는 의장이에요.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자, 금리가 올라간다, 금리가 내려간다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코인 시장도 엄청나게 흔들리죠. 왜 흔들립니까? 그 이유는 아시죠? 왜?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 생각해보면 우리가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 금리가 높아진대요. 어때요? 투자했던 집을 다시 팔아야 될 수 있겠죠. 근데 금리가 낮아진다? 당연히 우리는 투자처를 늘릴 수 있겠죠. 다시 대입해서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코인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금액을 움직이는 건 고래, 우리가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러한 아이들은 투자를 했습니다. 어디에? 주식에도 코인에도 투자했는데 금리가 올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죠. 금리가 내려가 투자자금을 늘릴 수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해 보시면 금리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면 금리를 어떻게 결정한다? 내린다? 올린다?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은 공기가 틀려져요. 근데 연준 의장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의 대체 자산 발언을 하면서 확실한 수익 구간에 대해서, 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 기준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안전자산이다. 그 말인즉슨 니플 코인의 움직임을 한 템포 더욱더 빠르게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시점에서 미국 뉴욕의 금융서비스구에서 니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최종 승인했다. 거래소에 곧 상장할 것이다. 이러한 이벤트들은 강력한 상승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더 크게 가져온다라는 거. 중요한 부분은 한 가지가 더 있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을 기관용으로 만들었다. 자, 기관용,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국제 무역에서 이용 가능하게끔 만들겠다.
라는 거죠. 자, 니플의 원장 업그레이드는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언제 진행했습니까? 2024년 9월 28일 날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어떠한 업데이트냐?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보시면 어때요? 자, 이 스테이블 코인이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다. 이 리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이 두 가지의 다른 목적과 용도로 업데이트가 진행됐다. 어떤 거 말합니까? 기관용으로 설계가 왜 됐을까? 국제무역에서 이용 가능하게끔 만들겠다라는 부분으로 같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공약 중에 가장 큰 공약은 뭐였습니까? 비축 자산이에요. 지금 미국의 동맹 국가들은 모두 달러를 비축해야 된다? 아니다. 코인도 비축을 해야 된다. 그 부분으로 바뀌고 있죠. 이 말인즉슨 미국과 동맹 국가들, 미국과 무역을 하는 모든 국가들은 이제는 달러 그리고 코인도 비축해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이 우리나라도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강력한 이벤트를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니플 코인 지금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2024년 오늘 날짜 12월 11일입니다. 이거는 연말도 안 왔어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니까 제로 소멸이다. 이거는 매도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연말을 앞두고 있는 고래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죠. 주식 거래 많이 해보셨죠? 코인 거래 많이 해보셨죠? 연말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들어 올립니까? 아니에요. 산타 랠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조정폭은 충분히 가진 다음에 산타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고래들은 왜 그런 움직임을 보일까? 이래야지 개인들 물량이 없어지거든요. 개인들 물량을 왜 고래들은 이렇게 싫어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텐데 한마디로 정리해서 우리가 고래예요. 우리가 고래인데 매집량을 엄청나게 비축해놨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들어와서 올라가도 매도하고 떨어져도 매도하고 횡보해도 매도하니까 우리가 매도했던 우리가 매집했던 거 이거 다 분탕질 칠 게 뻔하다. 왜? 개인들은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니까. 고래들은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으로 우리는 어떻게 투자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고래들이 세력들이 야 개인들 나는 너희들을 정말 위하거든. 이 코인 정말 좋은 코인이니까 너희들부터 들어가라. 내가 이따 들어갈게. 그런 아이들이 세력입니까? 아니면 매도할 때 보시죠. 야, 이 코인 정말 나쁜 코인이니까 니네 먼저 나가라. 우리가 이따 나갈게. 그러한 아이들이 고래입니까? 세력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주식장에서도 코인장에서도 공매도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림을 당했고 이렇게 공매도가 그들의 돈놀이에 따라서 우린 돈도 제한적이고 시간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 공매도들, 이 고래들한테 시달림을 당했던 게 개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비중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안 팔아라, 팔지 말아라, 매도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점에 잡아서 고점이 있으면 단기 차익 실현 물량 당연히 나와야죠. 얼만큼? 비중을 나누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현금을 갖고 있어야 우리는 대응을 할 수 있어요. 현금이 없는데 그냥 들고만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니플코인 영상에서 어떻게 다음 플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것인가, 매수 나는 하고 싶다, 매도 나도 하고 싶다, 어떻게 수익과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확실한 수익관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톡방도 무료입니다.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 전략을 같이 받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톡방으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